안녕하십니까. 허현강TV 허현강입니다. 오늘은 제7회 태평성대 디지털 문명을 예언한 전설의 땅 삼이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7회 방송은 내용이 좀 길어서 이것을 두 부로 나눠서 하게 됩니다. 삼이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이천은 이렇게 원래 모래사자를 씁니다. 그런데 옛날 어르신들께서는 이 뱀사자를 써서 삼이천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말씀이 이 뱀의 꼬리가 펴지는 날 태평성대가 오고 문명이 발전한다는 얘기들을 어르신들이 하셨어요. 근데 이 강이 실제로 펴지면서 그 뱀의 꼬리가 펴졌어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주변 역사와 함께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 10월 3일 제7-1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그 문화가 앞으로 대한민국은 세계 문명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제가 이 방송에서 임진강 문화권의 문화들을 소개드리는 것은 바로 그러한 바탕에 우리 임진강 문화권에 뿌리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우리 임진강 문화를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미래 인류에게 디지털 문명을 설파하다. 세계 문화의 중심은 기업하고 임진강 문화권은 실학의 조화를 알리는 것이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연천읍 와처리 6회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연천읍에 있는 꽃봉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근처에 있는 역사 유적지도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은 연천군 장남면에 위치한 삼이천, 여기 이 회색선이 지금 현재 군사분계선입니다. 그래서 이 삼이천도 북한에서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물입니다. 그래서 이 모래사자가 아니고 뱀사자가 돼서 뱀의 꼬리가 펴지는 날 태평성대가 온다고 했던 그 조상님들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와 마찬가지로 여기 회색선 그대로 이것이 군사분계선이고 군사분계선 북쪽은 북한이고 남쪽은 남한입니다. 그럼 여기가 바로 여기가 삼이천이 흐르는 자리거든요. 그 삼이천이 북한에서부터 이렇게 허준 선생 출생지 그 동네 앞을 지나오는 하천입니다. 이게 흘러내려와서 바로 임진강하고 합해지는데 그 삼이천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서 여기에 따르는 은거당이라든가 군남댐, 왕건사당 숭리전, 고감포 합수머리, 북계토성과 소림기장군, 칠중성, 중성산, 석성가막산, 파평산과 웅현, 자운서원, 윤관장군 묘소, 또 화석정, 상의정선과 방구정, 통일대교와 통일촌, 해성시 파문점, 호준묘, 정순왕릉, 호루구루성 등 주변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인데 이번에 이 설명할 장소가 많아서 이걸 두 부로 나눠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북계토성과 칠중성, 임진강, 우리 이쪽 지역에는 여기도 여울이 있고 여기도 여울이 있습니다. 여기도 여울이 있고 이쪽에도 여울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과거에도
깊은 데는 깊고 여울은 얕거든요. 그래서 전쟁할 때 그 군 병력들이 이렇게 이동하는 것이 여울을 건너다닙니다. 그런데 그 6.25 전쟁 때도 이 호로구르성 있는 대로 침입을 했고 여기 그 주월리 강 이 여울목도 도강하는 자리가 됐거든요. 그리고 6.25 전쟁 때도 중공군들이 이쪽으로 넘어와서 여기 칠중성하고 감악산에서 영우권하고 싸움이 대단하게 붙었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막다 영우군이 철수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쪽은 그렇게 그 아주 그 혹독한 전쟁을 치른 그런 곳이기도 한데 이런 역사 문화 유적지도 상당히 많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삼이천입니다. 삼이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재는 삼이천이지만 99년도 이전에는 여기가 이와 마찬가지로 논밭이었었어요, 옆에가. 다시 말해 이 지도를 보고 말씀드리면 원래 삼이천이 내려와서 이렇게 구부정하게 굽어서 굽이쳐서 이렇게 임진강으로 물이 합해졌었거든요. 근데 1999년도에 이 빨간 선 여기를 직강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물이 북한에서 내려와 가지고 바로 빠지게 만들었죠. 이쪽은 막아버리고. 그래서 이제 직선으로 빠지게 됐죠.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말씀하시기를 삼위천 뱀의 꼬리가 펴지는 날 태평상대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1999년도에 이게 곧 강이 펴졌어요. 이건 누가 그런 얘기를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거를 이렇게 직강 공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바로 이 전설과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물론 박정희 대통령 시대부터 부군이 상승하고 있었지만 이것이 펴질 무렵에는 이게 펴진 게 1999년도거든요. 그때 가서 이제 펴지면서 대한민국이 문화대국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국가 순위 5위가 되는 그런 선진국이 됐죠. 바로 이러한 운명과 맞아 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하얀 게 보이는데 이게 다리입니다. 이 다리가 바로 이 삼위천교입니다. 여기가 바로 38도 선이 지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6.25 때는 6.25 이전에는 여기는 북쪽에는 인민군이 있었고 요 남쪽에는 그 국군이 있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걸 삼위천교가 아니라 경포대 다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여기서는 이제 이쪽으로 가면 적성으로 가는 거고 이쪽으로 가면 이제 백화굴에서 평양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요 산 바로 넘어가 여기가 바로 북한입니다. 여기서 여기 이 다리에서 여기까지 한 2, 3km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 지나가면 북한이고 그런 북한 지역이 여기 가면 연천평야라고 있는데 상당히 넓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삼위천에 대한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삼위천이고 여기가 삼위천 반대편에 있는 주월리입니다. 이 주월리가 왜 주월리냐면 이 여기 보는 것 같이 배주자 다룰자를 씁니다. 이 어원이 생긴 건 고려 왕조 때입니다. 여기 그 고려 왕조 때 달밤에 여기 경치가 아름다워서 달밤에 고려 왕들이 이 강에 와서 그 궁녀들하고 같이 배를 타고 즐겼다. 그래서 이제 배주자 다룰자를 따서 주월리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려 때 지어진 이름이 지금도 주월리입니다. 배주자 다룰자. 근데 여기에는 참 얽힌 얘기가 많습니다. 여기 그 육계토성이 있는데 이 육계토성은 그 삼국시대 때부터 이쪽이 백제 신라, 이쪽이 고구려,
이쪽에 이 토성을 쌓아서 방어를 했다는 그런 육계토성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강이 휘들어가는 자리거든요. 근데 여기에 강정나루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물론 나루가 없어졌지만 이 강정나루가 옛날에 있었거든요. 이 여기에 얽힌 이야기가 있어서 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서린기 장군, 당나라의 서린기 장군이 이 동네에서 출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적성 지역에는 서린기 장군하고 관련된 전설들이 무지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린기 장군이 이 적성, 이 주원리 출신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황희정승이 처음 관직에 발을 들여서 첫 관직을 시작한 데가 적성현입니다. 그 적성현에서 이제 업무를 마치고 이제 문산 있는 집으로 가려고 그러면 배를 타고 가야 되니까 이 적성현에서 걸어서 이쪽으로서 강정나루에서 배를 타고 내려가게 되죠. 내려가던 길에 여기 그 밭에서 누런 서하고 검은 서하고 둘이 일을 하고 있는 결의서를 보고 그걸 어떤 소가 일을 잘하냐고 물으니까 이 농부가 이 하고 멀리 떨어져서 가가지고 비엔말로 누런 소가 일을 더 잘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왜 그렇게 멀리 떨어져서 얘기를 하느냐 그랬더니 저도 말을 다 알아들어서 이 말을 들으면 기분 나쁘니까 그래서 이제 멀리 떨어져서 얘기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이러한 주원리, 이 강이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절벽이. 여기 아름답거든요. 지금 최근자에는 여기에 이,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그런 장치까지도 여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원리가 우리 남북한을 이어주는 그런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거를 소개드렸고요. 그 우쪽에는 바로 이런 비룡대교가 있습니다. 이 비룡대교는 이제 25서단이 비룡대니까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비룡대교라고 했는데 원래 여기는 트리교라는 다리가 있었습니다. 이게 잠수교였었는데 그 트리교가 없어지고 이제 지금은 비룡교로 바뀌었죠. 근데 여기가 가월리입니다. 근데 지명이 왜 가월리냐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아래쪽에는 가을이라고 하는데 석벽입니다. 그 석벽에서 여 우쪽을 바라보면 여울이거든요. 근데 고려 신라 고구려 이때 남쪽에 있는 병사들이 이 동쪽에서 비춰오는 달이 이 강 여울에 부서지는 모습이 하도 아름다워서 아름다울 가짜 아월자 달이 아름다운 그런 곳이다라고 해서 가을이라고 했는데 그 삼국시대의 지명이 지금도 가을입니다. 그래서 이 지명이 가을이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여기가 백항면하고 적성면하고 갈리는 자리고 연천군이고 이쪽은 우측에는 파주시라는 걸 말씀드리고 여기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제일 상단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남댐이죠. 이게 북한의 댐, 4.15 댐에 대비해서 만든 건데 이거 4.15 댐은 3만 톤이 이상이 가는데 여기는 7,500만 톤짜리 작은 댐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뭐 막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막는 신용이라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참 마음이 씁쓸합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로 내려오면 이렇게 태조 왕건하고 16공신의 승리를 모신 승리전이 있습니다. 이 승리전은 원래 궁예 시절에 왕건 태조가 개성에서
그 철원을 가기 위해서 가다가 중간에 머무르는 자리였었고, 여기가 앙암사라는 절터입니다. 여기가. 근데 이제 고려조가 끝나면서 여기를 이제 그 사당으로 쓰게 된 거죠. 여기가 좀 숭의전인데, 숭의전에 얽힌 얘기가 있습니다. 그 이제 고려조가 끝나고 그 이제 조선조가 생기면서 그 조선조 태조 이성계의 부인이 강비잖아요. 강씨가 호구 한날 밤중에 이 고려 왕신들의 그 험악한 꿈을 꾸니까 여기에 있는 신이들을 다 그 배에 실어서 떠내려 보내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여기 있는 신이들을 봉장 배, 이어가 아래가 강이거든요. 이어같이 강입니다. 임진강. 그런데 이 강에다가 이 배에다가 돌배에다가 그 배가 저기 부서지지 않는 돌배에다가 이 신인을 모두 싣고서 서해로다 떠내려 보냈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이 배가 떠내려 갔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다시 배가 돌아와서 여기서 빙빙 돌았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그거를 이제 이 관계자들이 이제 보고를 하니까 그 이제 떠내려 보냈던 게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으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강비가 그러면 어쩔 수 없다. 다시 신이들을 여기다 모셔라. 그래서 이제 다시 모셔지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여기가 썩은 소거든요. 소라는 것은 보통 20여 미터 되는 것을 소라고 합니다. 그가 썩은 소인데 왜 썩은 소가 됐냐? 이 소가 그, 그 신이를 싣고 떠나갔던 배가 돌아와서 빙빙 도니까 그거를 동화밧줄에다 여기다 붙잡아 맸답니다. 그런데 그 동화밧줄이 밤새 그 썩어가지고 거기에 다시 와가지고 요 신전 앞에 여기 와서 또 돌고 있어서 할 수 없이 이제 그 신이를 여기다 모셨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잠두봉은 바로 요 성인전 바로 위에 있거든요. 이 절벽이 이 백제 낙화암보다 훨씬 높고 장엄합니다. 이걸 잠두봉이라고 하거든요. 그 누의 머리를 닮았다 그래서 잠두봉인데 지금도 여기 가보면 그 성짓할 정도로 높고 아름답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는 우측에는 이렇게 한탄강이 철원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돌아서 내려가는 곳이고, 요건 임진강이 아까 그 북한에서 내려온 물들이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한탄강하고 합류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가 도감포입니다. 그런데 이 남쪽에서 보면 여기가 한반도하고 똑같답니다. 여기는 목포 쪽이고 여기는 부산 쪽, 여기는 강릉 쪽, 여기는 서울 쪽, 여기가 평양, 그다음에 여기가 함경도. 이렇게 해서 한반도하고 똑같이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찍는 위치에서 그 모양이 달라지는데 이것보다는 그 제가 연천군에서 찍은 사진을 보니까 한반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임진강과 한강이 임진강과 한탄강이 만나는 이 자리에 이렇게 한반도가 있다 하는 그런 소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가막산인데요. 이 가막산이 그 높이는 그리 높은 산은 아니지만 그 상당히 신령한 산이라고 그럽니다. 여기 그 무당들이 그 구슬을 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신령한 접신이 잘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산 꼭대기에는 이 비가 있어요. 이 비가 그 서림기 장군 비라는 것도 있고 진흥왕 순수비라는 그 설도 있는데 어떤 게 맞는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세월이 하도 흘러서 여기 비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 그 감막산에 신기한 게 있습니다. 요 위, 그 꼭대기 바로 밑에 옛날에
그 약수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 위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 약수터에서 물을 들여다 먹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 약수물이 사시사철 마르지도 않고 계속 나오는 물이라서 참 귀하게 등산하는 사람들도 먹고 그러는 건데, 그 이 약수물에다가 그 여기 초병이 발을 쳤답니다. 그러고서 이게 말라버렸대요. 그래서 이제 이 약수물이 말라버리니까 이제 물을 쓸 수가 없고 그래서 상당히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겠죠. 그래가지고 어떤 용한 무당이 와서 다시 빌어서 이 약수가 나오게 했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부능선 쪽에 저는 가보진 않았고 옛날에 소속 선생이라고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 어른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가막산의 감자가 뜰감자랍니다. 검은색이라고 검은색이라고도 하고 뜰감자라고도 하는데 이 과거에 그 빙하시대 그, 그 배가 그 저기 그 기독교에 나오는 성경에 보면 그, 배 타고 나오는 그 얘기가 있죠. 그때 그 물이 찼을 적에 여기 칠분홍선까지 물이 찼었답니다. 그리고 물이 좀 가막산의 그 입장에서 봤을 때 북에서 남으로 물이 흐르는 게 아니라 과거 그 물이 잠겼을 때는 남에서 북으로 흘렀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를 보면 물의 흔적이 남에서 북으로 흐른 물의 흔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막산이 과거 그 후의 시대 때 여기 일부능선 이상만 떠 있었고 그 위안은 강이었었구나, 바위였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물이 그 남에서 북으로 흘렀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위치를 보면 여기 그 출중성이 이게 백몇십에서밖에 안 되지만 이 상당히 중요한 성입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서 보면 이 강 전체를 다 호로고르성 밑에까지 다 감시가 가능해요. 그래서 그 모든 걸 다 감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칠중성은 상당히 중요한 땅입니다. 그런데 6.25 때도 마찬가지고 그 임진왜란 때도 그, 그 임진왜란 때도 이 지역으로 그, 그 일본군들이 넘어갔고 이쪽으로 그 다음에 그 밑에 쪽에는 깊어서 내려가기가 힘들거든요. 그 여울목으로 건너서 다닙니다. 그 6.25 때도 중공군들이 바로 이를 넘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영국군하고 붙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영국군 클러스터 연대가 이 가막산 설마리 계곡에서 거의 전멸하다시피 한 그런 땅이었었죠. 그래서 여기는 항상 영국 여왕이나 그, 그 왕이나 상이 오면 항상 여기를 들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영국군하고 중공군하고 접전했던 그런 자리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이것으로서 1차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 허영강 TV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식도와 그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